안녕하세요. 우리의 그린 어머니 글로벌 생생통신원 허연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데요. 오늘은 여름의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트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홀로 일본에 오고 나서 틈틈이 자연을 보러 다니는 게 제일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가 알게 된 곳이 바로 민호공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반딧불이로 유명한데 반딧불이는 오염이 거의 없는 깨끗한 자연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반딧불이가 있다는 건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런 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번엔 직접 와봤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민호공원을 산책해볼까요? 우메다역에서 민호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전철을 타고 조용히 이동해서 지금은 민호역에 도착했습니다. 반딧불이는 보통 해가 진 뒤에 볼 수 있어서 혼자 가기엔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알바 같이 하는 친구들과 사장님이 함께 가주셨어요. 일본에 사는 한국과 다르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구간도 있고 곰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해서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민호역에 내렸을 땐 역도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변엔 실제 일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마을 같은 느낌이었고요. 공원 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어요. 역에서 그냥 쭉 직진하면 민호공원 입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이런 주택가 근처에 반딧불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저는 반딧불이는 정말 깊은 시골이나 산속에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자연이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 있는 게 신기했어요. 역에서 나와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공원 입구까지는 정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어요. 딱히 헤맬 구간도 없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처음 오는 저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조금 걸어가면 민호공원의 초입이 나옵니다. 입구에는 큰 안내 표지판이 있고 그 옆에는 이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이나 곤충, 작은 동물들의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보다 보면 여긴 정말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공원 초입에는 작은 곤충 박물관도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면 되게 흥미롭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갔을 땐 운영 시간이 아니어서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바로 옆에 공원 지도가 있어서 봤더니 민호공원의 가장 유명한 포인트인 민호 폭포까지는 걸어서 약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길 자체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산책하듯 걷기 딱 좋은 분위기라 날씨만 괜찮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호공원은 계절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산책로를 따라 꽃길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따뜻한 날씨에 새싹들도 올라오면서 공원 전체가 생기로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여름엔 숲이 초록빛으로 가득 차고 계곡 옆 산책로는 바람도 시원해서 한여름에도 걷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맘때쯤엔 반딧불이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가을엔 단풍 명소로 유명한데 공원 전체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서 풍경이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폭포까지 이어지는 길도 단풍 터널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겨울에는 눈이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숲만의 조용하고 맑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공기도 더 투명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원 초입에는 작은 곤충 박물관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다람쥐나 작은 새 같은 야생동물들도 마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공원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반딧불이는 어릴 때 대부분의 시간을 하천이나 습지 같은 담수 환경에서 보냅니다.
유충 시절엔 민물에 사는 달팽이를 먹으며 자라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매우 민감한 지표 생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반딧불이가 살고 있다는 건 그 지역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요. 반딧불이는 완전히 어두워진 뒤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잘 보인다고 해요. 민호 공원 안에서는 계곡 옆 산책로 중간중간, 특히 조명이 없는 어두운 구간에서 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따라 조금 조용한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때 반딧불이 불빛을 하나둘씩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조용히 가만히 기다리면 금세 눈에 들어오니까 급하게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찍은 반딧불이를 같이 시청해볼까요? 아쉽게도 지인께 카메라를 빌려서 직접 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딧불이가 잘 찍히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민호 폭포입니다. 폭포 소리를 배경으로 주변에 반딧불이들이 하나둘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카메라에 생각보다 잘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하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딧불이 한 마리가 일행의 가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귀여워서 다 같이 조용히 지켜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느낌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물, 생물, 인간이 함께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물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이런 담수 생물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자연을 지켜가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워홀 생활 중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반딧불이를 직접 본 건 처음이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사진이나 영상에 다 담기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조용하고 특별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그 시간도 정말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순수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린 하모니 일본 통신원 허예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영상을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